안녕하세요.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건강과 행복. 오늘은 염증과 심장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암이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몸을 다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란 우리 몸의 어디인가 손상을 입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입니다. 상처가 생기거나 화상 등으로 세균이 침입하여 벌겋게 되고 붓고 열이 나고 드디어는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아닌 것 같은데 염증인 질병이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것도 최근에 와서는 염증이고 그 원인임을 밝혀졌습니다. 각종 암도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약 25년 동안 5,000건 이상의 심장 수술을 해온 드와이트 라운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심장병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모든 의학 세미나와 논문들도 그렇게 말해왔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치료받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를 권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밝혀지고 있다. 심장병의 진짜 원인은 바로 혈관벽의 염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콜레스테롤 약과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를 해왔지만 미국인들은 더 많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통계적으로 7,500만 명의 미국인이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염증이 없으면 콜레스테롤은 자연적으로 몸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면 그때 콜레스테롤 같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네. 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염증성 혈관 부위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온 저지방 식사와 고탄수화물 식사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권장해온 저지방 식사는 오메가6가 높은 옥수수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두뇌 기능은 물론 피부와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 섭취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 류머티스 내과 서창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메가3 지방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즐겨 먹으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합니다. 오메가3 지방 섭취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루푸스, 천식, 습진, 건선 환자의 증상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당뇨병 환자에게도 도움을 주며 어린이의 두뇌 발달을 돕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식단에서 오메가6가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대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3 정도가 정상인데 한국인들은 1:60 정도이기에 심장 부위의 염증 위험들이 아주 높아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1대3 정도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오메가3가 높은 들기름이나 여러 기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올레인산이 많이 포함된 올리브유는 염증 방지에 매우 이상적인 지방입니다. 물론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도 오메가3의 공급원이지만 오늘날은 방사능 문제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여 오메가3와의 비율이 깨지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전구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설탕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도 많은 설탕이 남게 되어 그 나머지 설탕은 단백질에 붙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때 세포벽에서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오메가6가 높은 식사로 인한 염증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는 치매까지 일으킵니다. 염증 마커가 올라가면 우울증 수치도 높아집니다. 염증 전구체인 사이토카인을 주면 우울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방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염증, 특별히 소리 없는 살인자인 혈관의 염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장 수술로 갈 확률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통곡류와 토마토, 대두, 올리브유, 독황색 채소, 마늘, 비트, 견과류, 베리류 등의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잘 섭취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운동하고 매일 심호흡을 자주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된 농약,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화장품, 첨가물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세포가 최적의 에너지를 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염증에 취약한 갑상선을 많이 공격하므로 멀리해야 합니다. 햇빛을 쬐고 독성 물질의 배출과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좋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방독 마스크를 꼭 하고 공기를 맑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 마음과 몸, 즉 영육을 쉬도록 해야 좋습니다. 제초제,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의 장내에 잘 흡수되어 장내 세균 또 좋은 미생물들을 망쳐놓습니다. 이것이 면역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염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코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이 코티솔은 면역 글로불린을 낮춰서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을 가져오게 하여 당뇨 수치를 높이지요.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 분비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균형을 깨트리고 안드로겐의 수치를 높여서 여드름, 불안과 같은 증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코티솔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정상인데 갑상선 저하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염증투성이로 몰고 가는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몸과 마음의 회복과 세포의 재생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분, 그 사랑에 푹 안기어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의 T임파구는 창조주께서 주시는 슈퍼파워로 독수리 같은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